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쓰고 있는 11종의 태블릿을 한꺼번에 리뷰해 볼 겁니다. 가성비 태블릿부터 비싼 태블릿, 또 특이한 태블릿까지 있거든요. 리뷰할 게 많은 만큼 장단점만 빠르게 말씀드리고 진행할게요. 먼저 갤럭시 탭 S2예요. 장점은 아직 쓸만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엑시노스 5433 프로세서를 쓰고 있죠. 8인치대에서 4:3 비율에 LTE, 문자, 전화까지 다 되는 건 요즘에도 별로 없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탑재하고 있는데 아몰레드는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는 책 읽기 좋아요. LCD에 비해서 눈이 덜 아프더라고요. 많이 읽어야지. 무게도 265g으로 가벼워서 들고 있기에도 부담이 없죠. 하지만 주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4:3 비율이라 공간 낭비가 좀 심하죠. 또 지문인식 기능이 있긴 한데 인식률이나 속도 모두 안 쓰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 갤럭시 노트 12.2인치예요. 삼성 태블릿 중에서 아몰레드가 아니라 LCD인 게 취향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필기를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S펜을 그냥 쓰진 마시고요. 갤럭시 노트 7 이후에 나온 펜을 구하셔서 이렇게 빅 볼펜을 홀더처럼 이용하시면 진짜 펜처럼 쓸 수 있어요. 12.2인치의 16:10 비율이라서 영상 시청하기에 좋고 스테레오 스피커도 음량이 꽤 커서 미디어 소비용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큰 화면인 만큼 화면 분할도 4개까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강의를 틀어놓고 교재를 보면서 필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짜릿해. 하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느립니다. 답답해요. 또 필기가 잘 되긴 하는데 필기를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렉처 노트라는 어플을 따로 구매하셔서 설정을 일일이 손봐야 하거든요. 이런 공을 들여야 하는 것도 단점일 수 있겠네요. 아이패드 프로 2세대입니다. 10.5인치, 12.9인치. 필요 없어도 사고 싶게 만드는 태블릿이죠. 심지어 사고 나서 쓰지 않아도 보고만 있어도 정말 만족감을 주고 있어요. 120Hz의 주사율 덕분에 움직임이 진짜 부드러워요. 아직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을 하든 빠르고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특히 12.9인치 모델은 큰 화면과 속도 때문에 이것저것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만족감을 주죠. 또 양측면에 있는 쿼드 스피커 소리는 단연 최고입니다. 볼드하고 단단한 컴프레싱에 딱 걸린 소리, 고급진 소리가 나요. 이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iOS의 폐쇄성 때문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잘 쓰고 있진 않아요. 또 비싼 가격에 비해서 활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 모델인 만큼 펜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림은 안 그리고 필기를 하기에는 펜이 좀 무겁고 굵고 펜만 해도 한 10만원 돈인데 돈이 좀 아깝죠. 내 돈.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는 잘 쓰진 않지만 가끔 만져보면서 기계 자체를 감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미디어 패드 M3 8.4인치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BYPad2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기린 950 프로세서를 쓰고 있어요. 성능이 쾌적하죠. 양옆에 있는 스테레오 스피커는 아주 훌륭합니다. 8인치대에서는 아마 최고일 거예요. 지문인식도 빠르고 정확하죠.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하지만 화웨이 태블릿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문제예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화웨이 태블릿 3종 전부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동시에 켜면 와이파이 속도가 반토막이 돼버려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화웨이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안테나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해요. 근데 이후에 나온 모델들도 동일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 걸 보면 고칠 생각이 없는 거 아닐까요? 또 블루투스 오디오 싱크가 안 맞는 문제도 화웨이 태블릿의 공통적인 문제예요.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가 aptX 코덱을 지원하지 않으면 영상과 오디오 싱크가 한 0.5초 정도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해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저가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에는 싱크가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M3는 액정에서 검은색 표현을 뭉개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검은색 개조 표현이 좋지 못하는 소리인데 영상을 볼 때 좀 거슬립니다. 화웨이 미디어 패드 M3 라이트 WP 10.1인치 모델입니다. 장점은 10.1인치에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위아래 2개, 총 4개의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스피커 성능이 가장 좋다는 아이패드 프로 10.5나 11의 스피커에 비해서 한 7-80% 정도는 성능을 뽑아준다고 봐요. 디스플레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디어 소비용으로 최고라고 생각돼요. 지문인식도 빠르고 정확해서 쓰기에 불편함이 없죠. 하지만 화웨이 태블릿의 공통적인 문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고요. 또 제품 외관을 보면 베젤이 너무 넓어요. 예전에 아이패드 2 정도를 생각나게 하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베젤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웨이 미디어 패드 M5 10.8인치 모델입니다. 화웨이의 플래그십 태블릿이죠.
기린 960 칩셋을 쓰고 있어요. 쾌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태블릿 중에서는 갤럭시 탭 S4 말고는 대적할 상대가 없어요. 쿼드 스피커가 아주 좋아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프로 10.5나 11보다 음량 자체는 더 커요. 다만 소리의 성향이 조금 다른데 저음이 좀 더 둥둥거리고 고음은 좀 날아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이패드 스피커 성능을 100이라고 봤을 때 M5는 취향에 따라서 90에서 110 정도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봅니다. 하지만 얘도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배터리도 화면 켜짐 시간 6시간 정도밖에 안 가는데 화웨이 플래그십 태블릿치고는 실망스럽죠. 또 스피커의 경우에는 제품 뒷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리에 좀 손해를 보는 점도 아쉽네요. 게다가 이어폰 단자까지 삭제가 됐네요. 네, GT에서 나온 프라임타임 10.1인치입니다. 직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기계예요. 이베이에서 뉴 아더 모델이 $99밖에 안 해요. 한국으로 배송비까지 해도 한 12, 3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저렴한데 썩 괜찮은 전면 스테레오 스피커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전면에 보란듯이 딱 박혀있는 것 치고는 음량이 좀 작고 저음보도 좀 실종된 깡통 소리가 나긴 해요.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는 훌륭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스피커 대비해서 한 6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심지어 이 가격에 LTE가 가능한 모델이에요. 물론 전화나 문자는 안 되지만. 배터리가 9000mAh 대용량 배터리예요. 동영상 시청만으로 화면 켜짐 시간 13, 4시간 정도 가거든요. 일반적인 핸드폰보다 2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주파수 지원 문제로 KT에서는 LTE가 거의 안 돼요. 3G로 되긴 되는데 그마저도 좀 불안정해서 쓰기 힘들죠. 무겁습니다. 535g,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보다도 무거워요. 또 가끔 화면 회전이 지멋대로 돼요. 가로 화면으로 분명히 고정을 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면이 세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영상 시청할 때 몰입을 정말 방해하죠. 왜 그러지? 또 한글을 지원하지 않아서 그냥 영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한글화 작업을 따로 공부를 해서 해줘야 돼요. 공부를. 다음은 미패드 4 8인치입니다. 샤오미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만듦새도 저렴하다 그런 생각을 버리게 만든 기계죠. 고급스럽다까지는 아니지만 싸구려틱한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저렴한 가격에 스냅 660의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딱히 빠지는 구석도 없어요. 이 정도면 가성비. 하지만 무거워요. 342.5g으로 8인치 치고는 꽤 묵직합니다. 스테레오 스피커가 한쪽에 몰려 있어서 스테레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도 아쉽죠. 네,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 2, 아이패드 2입니다. 뭐 갑옷 같은 걸 입고 워낙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버벅대고 쓰기 힘들어요. 하지만 둘 다 영상을 시청하기에는 지금도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심지어 미니2는 웹서핑도 웬만큼 가능할 정도로 쾌적하죠. 이번에는 좀 특이한 태블릿인데요. 나비 빅탭 24HD입니다. 무려 24인치 태블릿이에요. 24인치. 태블릿이 아니라 터치가 되는 작은 TV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제품의 컨셉은 유아용이나 가족용으로 나왔어요. 유아용 놀이 어플이나 교육 콘텐츠가 많이 탑재되어 있어서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인치라는 크기에 비해서 스피커 출력이 빈약해요. 출력이 일반 핸드폰 수준이고 그 소리마저도 깡통 소리처럼 빈약하죠. 내장 배터리 용량이 1650mAh거든요. 옛날 갤럭시 1 배터리 수준이에요. 배터리만으로는 채 5분을 버티지 못해요. 아마 이 배터리 용도는 제품을 이동할 때 다른 콘센트를 찾아서 꽂을 때까지 태블릿이 꺼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단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잘 보셨나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태블릿은 한번 사두면 몇 년이고 오래 쓰기 마련이죠. 오늘 제 영상이 태블릿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빈노트였습니다.